자, 신사고 교과서 문제풀이 수학 1,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죠. 를 하겠어요. 지금 2학기 기말고사 대비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부터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좀 어렵다 느껴지는 표준 문제부터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116페이지 문제 5번. 6항이 -7이고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A15, 15항을 구하시오. 이런 소리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공식이 뭐죠? A에는 첫 항 더하기 N-1 공차 이렇게 곱하는 이런 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기본형이에요. 그러면 6항이 -7이니까 A6은 A1 n-1의 n자리에다가 6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5d 얘가 -7이다. 이렇게 공차도 나왔구나. 공차가 나왔네. 공차가 3이네요. 3, 5, 15 A1은 -7이니까 A1은 뭐지? -2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에는 -22 플러스 3n-3 다시 써서 3n-25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 15를 넣으면 되겠어요. 그럼 A15는 45 25 그러므로 20. 네, 별로 어렵진 않지만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일반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자, 6번 5항이 10이고 15항이 -30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뭐니? 그럼 얘는 처음부터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등차가 마이너스 음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5항이니까 A5는 첫 항은 아직 모르는 거지. A1 더하기 4D 이렇게 쓰고 이게 10이다. 그래서 A15는 A1 플러스 14D는 -30이다. 연립방정식이니까 아래식에서 위식을 뺄게요. 이렇게 뺀다. 그러면 얘는 지워지지? 그러면서 10D는 -40 D는 -4 이렇게 나오네. D가 나왔어. 그러면 일단 대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1 -16은 10 A1은 26 이렇게 나온다. 자, 이제 나오죠. 그래서 A에는 26 더하기 인데 마이너스니까 -4n 플러스 4 30 4n 이렇게 나오는 식이 되겠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4분의 30 n은 4분의 30보다 클 때 음수가 된다.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7.5 이렇게 되네요. 근데 n은 자연수로 나가는 거예요. 정수로. 그래서 n은 8부터 음수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8항이다. 8항. 검증해볼까? 8을 넣어보겠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0, 84, 3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8은 80, 마이너스 2다. 그 전은 28이겠지. 4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1번. 자, 등차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851일 때 이 수열의 첫 항부터 8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럼 자, 이렇게 보자. 모든 항의 합이 851이야. 근데 지금 이 중간에 뭔가 이게 수열이 껴들어왔어요. 수열이 이렇게 A1부터 AN까지 있다. 그럼 얘네 항수는 몇이지? 항수를 세는 방법은 4, A1, A2, A3 이렇게 쭉 있다가 AN까지 있고 그 다음에 70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자체가 등차 수열이 된다는 얘기니까 4에서 A로 갈 때도 D, A1에서 A2로 갈 때도 D 똑같다는 얘기죠. AN에서 A70도 D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그냥 하나의 수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자체를 하나의 수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4가 A1이 되는 거고 다른 수열을 뭐랑 바꾸냐면 B1이 되는 거고 A1은 B2 이런 식으로 항 넘버가 좀 달라지겠죠. 그럼 얘가 n일 때는 얘는 몇 번째야? n 플러스 1번째고 70은 n 플러스 2번째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를 새로운 수열 bn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bn 플러스 2는 70인 거지. 식을 쓸 때는 어떻게 써? 첫 번째 항이 4고 첫 항이 4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n 플러스 2 마이너스 1 d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식을 쓰면 되겠네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수열에 여기서는 항의 합, 모든 항의 합을 주어졌으니까요. 수열의 합 공식은 어떻게 된다? 그 중에서 등차 수열의 합은요,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첫 항과 끝 항을 이렇게 더한 다음에 이것을 항수의 2분의 1로 곱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첫 항은 뭐지? 4. 끝 항은 70.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항수는 지금 이게 몇 항이지? n 플러스 2항이라고 했어. 그래서 n 플러스 2를 여기다 써주십니다. 이렇게 한 것이 851이다. 이렇게 나오죠. 계산하시면 얘는 몇이죠? 74 나온다. 얘는 이쪽을 나누자. n 플러스 2는 37 이렇게 나오나요? 851이 31로 나누죠. 37 봅시다. 2 하면 74 그러니까 111 3 되네요. 그래서 23 얘는 37 곱하기 23이므로 이렇게 나눠져서 n 플러스 2는 23 그래서 n은 21 이렇게 나온다. n은 21 뭘 구하랬니? 첫 장부터 8항까지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n이 21이면 여기서부터 n이 21이면 d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n이 21을 넣어본다. 그럼 21이면 얘가 22d가 되고요. 22d는 66, d는 3 이렇게 나오네요. d는 3 오케이. 그러면 첫 항은 뭐죠? 첫 항은 bn을 구할 수 있어요. bn은 지금 bn을 구하라는 거야. an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죠? bn은 첫 항은 4고요. 플러스 3n-1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n 플러스 1 이것이 이 수열의 일반항이다. 그럼 첫 항부터 8항까지니까 S8까지는요. 첫 항은 뭐지? 4. 8항은 8, 3, 24, 1, 25 곱하기 8항까지니까 2분의 8 하면 되겠죠. 100이네. 아니야, 뭔 소리야? 얘는 29네. 29, 4, 4, 2, 8 4, 9, 36 그래서 116 이렇게 나오네. 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수열에 이 AN이 막 들어가서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무시하고 이 AN을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AN을 구하라고 해도 별로 어렵잖아요. 이거 자체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다가 모든 항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은 아까 뭐라고 했다고? 첫 항 더하기 끝 항 곱하기 항수의 2분의 1 이걸 곱해 주시면 되겠다. 116. 자, 8번 첫째 항이 A고요.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등비다. 등비 좀 달라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뭐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N은 첫 항 곱하기 R의 n-1이다. 등비와 등차를 어떻게 구별하죠? n 변하는 이 n이 지수에 있으면 등비야 무조건. 등차는 뭐 2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그냥 1차 방정식의 형태로 대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뒷부분에 나오면 뭐 개차에서 뭐 n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들은 지수에 절대로 오지 않아. 지수에 오면 얘는 등비수열이다. 왜냐하면 계속 몇 배로 곱해지는 수기 때문에 얘들은 더해지는 수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지수에 n이 있는가를 보고 찾는다. 자, 그래서 8번 첫째 항의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4항이 36이고요. 7항이 972야. 그러면 일단 4항이라고 하면 A4는 A1, N-1이기 때문에 R3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A7항은 A1, R6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누면 되겠죠? A 4분의 A 7 이런 식으로 하면 R에 3승이 남는다. 이렇게 남죠. 그럼 얘가 아까 36이었고 얘가 972니까 36분의 97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약분을 해보자. 6으로 약분을 해보겠어요. 6, 1, 6, 6에 36, 22, 6, 6. 6으로 되나요? 네, 될 것 같네요. 6, 22, 6, 7에 42, 27. 그러면 R은 3. 이렇게 나오죠. 자, R이 3이 나오면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A4에다 집어넣어서 A1 곱하기 3의 3승은 36. 이렇게 나오죠. 그럼 A1은 27분의 36이니까 약분하면 9, 4, 36, 9, 3, 27, 3분의 4 이렇게 나온다. 자, 다 구했네요. 얘가 A1이고 R이 3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3분의 4다. 번분수지? 선생님 이거 고등학교 때도 이걸 옛날에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까먹어서 지금 잘 보시면 이 얘를 기준으로 분수가 성립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분의 4고 3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1분의 3이라고 계산하는 거야. 그냥 정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 이 분수를 나누는 이 선에 가까운 쪽 두 개를 곱해서 분모로 가고요. 먼 쪽 두 개를 곱해서 분자로 간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쓰면 9분의 4 이렇게 나온다. 네. 답은 9분의 4. 이런 식으로 번분수는 푸시면 돼요. 기본적인 형태였죠. 자, 9번. 두 수 사이에 세 양수를 넣어서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어요. 자, 9번 96 사이에 세 양수니까 A, B, C, 6 이렇게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96에서 A 가려면 뭘 해야 돼요? 곱하기 R, 여기도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이 되겠다. 그러면 96을 A1이라고 한다면 6은 뭐라고 표시할 수 있을까? 6은 A1 곱하기 R의 4승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항수로는 이게 A1, A2, A3, A4, A5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걸 일단 R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 수를 얘로 나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작은 수, 큰 수를 나눈다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식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A1을 A1 R4로 나누면 96분의 6 이렇게 된다. 그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R4가 남는 거죠. R의 4승은 6으로 나누면 얘는 6, 16에서 16분의 1이다. 16분의 1은 2의 4승분의 1이니까 R은 2분의 1이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아니,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짝수니까. 그죠?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를 일단은 써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세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다 양수야.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진다면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반복되겠죠. 그러므로 얘는 아니고 R은 2분의 1이 되겠다. 이런 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세 양수 A, B, C는 얘는 세 양수이므로 R은 0보다 크다. 이런 내용을 꼭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96, 초탕은 96이고요. 두 번째 A는 그것의 2분의 1이죠. 두 번째 항. 그래서 얘를 쓸 때 첫항 96은 A1이고 A는 AR의 AR, B는 AR의 제곱, C는 AR의 3승, D가 아니라 6은 AR의 4승이므로 지금 이 기본수열 A에는 96 곱하기 2분의 1의 n-1승이다. 그래서 A는 A 2항이고 그래서 얘는 몇이니?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48 B는 A2고 A3죠. 미안해. A3고 4분의 1을 곱해야겠어요. 그래서 24이다. 또 C는 A4이고 얘는 12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선생님이 안 갖고 점수 다 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기본형을 먼저 만들고 각각 이것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다. 이렇게 쓴 다음에 계산해서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R이 왜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를 선택하는지, A, B, C는 세 양수이므로 R은 0보다 커야 한다. 이런 내용을 꼭 써주셔야겠어요. 서로 다른 두 양수에 대해서요. 세수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세수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지금 등비와 등차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양수. 일단 이런 거 중요해요. 일단 A, B는 서로 같지 않고 그러나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세수는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요. 등차 중앙 이용하면 되겠죠?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이 뭐야? 등차 중앙은 A, B, C가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얘네 둘 더한 것은 A 플러스 C를 더한 것을 2분의 1로 나누면 얘는 B가 된다. 이게 등차 중앙의 기본적인 형태였죠. 왜냐면 A는 A1이라고 하고 B는 A1 플러스 D라고 표시할 수 있고 C는 A1 플러스 2D라고 표시할 수 있으니까 얘네 둘 더하면 2A1 플러스 2D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얘의 2배가 되는 거지. 2분의 1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등비중항은 뭐지? 등비중항. 등비중항은 A, B, C가 있을 때요. A, C는 B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A와 C를 곱하면 B의 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첫 항 A,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을 곱하면 A 제곱, R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제곱한 거와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런 식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문제를 내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세수 A, 12B는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등차 중항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것이 12이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A 플러스 B는 24라는 관계식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세수 A, B, 32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32는 B의 제곱 이런 식이 나오네. 그죠? 등비중앙의 식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떡하니? 얘는 뭐 대입을 한 수밖에 없겠네요. 뭐 연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A는 32분의 B의 제곱이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어. 그러면 3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B는 24 이런 식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네. 풀어주겠어요. 풀어준다. 뭐 종이가 좀 짧으니까 좀 덧대서. 자, 그러면 양변에 32를 곱해서 B의 제곱 더하기 32B 마이너스 24 곱하기 32는 0 이렇게 나온다. 오휴,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하니? 어떻게 안 되나? 얘는 수가 어떻게 돼? 수가 너무 큰데? 귀찮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풀겠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귀찮다. B 플러스 16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6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4 곱하기 32는 0이니까 얘는 공통항으로 묶어보자. 마이너스 16으로 묶으면 뭐가 나오니? 얘는 16 플러스 32가 16 곱하기 2지. 그래서 48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얘 더하면 64 곱하기 16 2의 배수로 나오네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시면 돼요. 16 곱하기 64는 B 플러스 16의 제곱이다. 얘는 2의 몇 승이니? 얘는 2의 4승이고 얘는 88의 64니까 2의 6승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1024네. 2의 10승.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루트를 씌우면요. B 플러스 16은 2의 5승이겠다. 2의 5승은 32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32가 나온다.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마이너스 32인데 AB는 아까 처음에 양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2면 안 되고 그냥 32. 그래서 B는 16이다. 이렇게 나온다. B는 16. 다시 종이가 짧아. B는 1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B는 16 그냥 할게요. B는 16. B가 16이 나오면 이제 A를 구해보자. 아까 뭐였니? A 플러스 B는 24였어요. A 플러스 B는 24. 그래서
A 플러스 B는 24에다가 B에다가 16을 넣으면 A는 8 이렇게 나옵니다. 네, A는 8 이렇게 나옵니다. A 8, B 16 끝. 네, 여기서 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순서대로 등차 수열, 뭐 순서대로 등비 수열인데 그 중간에 모르는 값들이 존재해. 그리고 이거 뭐 둘 다 이렇게 미지수가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연립하는 연립방 정식 문제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1번. 이것은 어렵다는 원리학기. 자, 11번. 이달 초 50만원짜리 캠핑 용품을 구입하는데 계약금 5만원을 내고 내가 지금 50만원짜리 물건을 사. 근데 이제 얘를 5만원을 먼저 냈어. 나머지는 이달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12개월에 걸쳐 갚기로 했다. 자, 여러분은 뭐 지금 할부로 물건을 살 기회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나중에 크게 되면 어른들은 뭐 예를 들어 막 자동차 이런 거는 한 번에 사기엔 돈이 너무 큰 액수예요. 몇 천만 원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할부로 사거든요. 근데 문제는 할부로 살 경우에는 우리가 원금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좀 마티즈를 선생님 아직 사가 없는데 마티즈를 많이 산다고 해봐. 얘가 1000만원이야.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티즈를 할부로 만약에 사겠어. 할부로 뭐 한 5개월에 걸쳐서 한 달에 200만원씩 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1000만원짜리를 물건 사잖아. 그러면 플러스 이자를 더 내게 돼 있어요. 할부 이자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 이자는 한 번에 계산해. 예를 들어 마티즈를 사는데 이자가 1개월당 10만원이야. 그러면 마티즈를 내가 1000만원짜리 샀지만 이자까지 포함해서 1050만원 내가 갚아야 될 돈은 105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되는 거예요. 할부를 하게 되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무이자 할부 이런 게 있긴 한데 잘 알아보고 해서 사야 돼요. 아무튼 이런 거 계산할 때 이 수학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 계산 잘 못하고 그냥 할부에 이자가 더 나간지도 모르고 사면 나중에 파산해요. 자, 그래서 얘는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일까? 일단 5만원 계약금을 냈으니까 5만원은 처음에 이미 갚았다 치고 이제부터 갚아야 할 돈은요 45만원 곱하기 이자 45만원 곱하기 원금 플러스 이자야. 원금 플러스 이자. 아니, 다시. 이게 좀 말이 이상해. 보통 이렇게 하려면요. 이게 45만원 더하기 이자. 이런 식으로 써야겠지. 45만원 더하기 이자. 이런 걸 한다. 근데 이자라는 것은 항상 원금에 비하는 거야.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45만원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근데 이게 복리로 계산되는 거죠. 복리. 그러니까 갚아야 할 돈이 계속 불어나. 그래서 이게 몇 개월, 개월수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공식이 갚아야 할 돈을 한번 계산하겠어요. 45만원이고 이자율은 어떻게? 월이율은 1%라고 했어요. 1%라는 것은 곱했을 때 1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0.01이 되는 거죠. 곱해서 1% 숫자니까 100분의 1을 곱해서 0.01이 실제 이율이야. 그러면 내가 이자는 45 곱하기 0.01만큼이고 원금은 45니까 만약에 이 두 식을 합친 원금 플러스 이자는 45 곱하기 1 플러스 1.01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이해됐어요?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게 좀 어렵게 되면 선생님이 되게 천천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근데 얘는 계속 복리라는 말이 되게 무서운 거야. 복리는 원금 플러스 이자 상태, 이게 첫 달, 이게 첫 달이야, 첫 달. 이게 첫 달이면요, 그 다음 달에도 이자가 또 붙는 거야, 이 가격에. 근데 첫 달에 원금 플러스 이자 한 대서 이자가 붙는 거야. 이걸 이제 다시 원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01을 또 곱해. 그러니까 45만원에 1.01을 곱하는 게 아니라 첫 달 자체 1.01을 더 곱하는 거죠.
그 다음 달은 또 여기다 또 1.01 곱해. 이런 식으로 늘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는 등비수열과 똑같은 형태가 된다. 결국은. 자,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은요. 45만 원을 한 번에 계산을 해보면 1.01에 12개월에 걸쳐 갚으니까 12승만큼 곱한 값을 이제 원금 플러스 이자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죠. 여기 나왔으니까 12개월은요. 1.13이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기 써야겠는데 귀찮다. 일단 그냥 해보겠어요. 45, 1, 3 이렇게 한 다음에 두 자릿수 빼주면 되죠. 5, 3, 15, 5, 1은 6, 5, 5, 5 이렇게 나오고요. 4, 3, 12, 4, 1은 5, 4 이렇게 되니까 5, 0, 8, 5 그래서 50만 원 한 다음에 8,500원 뭐 이렇게 나오네요. 한 6만 원 돈을 더 내는 결과가 됐어요.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이건데요. 이제부터 12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갚아보자. 그럼 내가 1, 2, 3, 4, 5, 6 안 보이죠? 잠깐만 다시 7, 8, 9, 10, 11, 12, 오, 한 칸이 다 들었어. 이렇게 이 가격을 갚기 위해서 내가 돈을 조금씩 내는 거야. 근데 은행에서는 내가 갚은 돈에도 이자를 쳐줘요. 은행이 갚았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여기서는 이율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나머지는 이달 말부터 일정 금액을 갚는다. 그럼 내가 이달 초에 물건을 샀어. 돈은 여기 이달 말부터 갚는 거야. 얼마씩 일정한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A1이라고 할까? A1 갚으면 이 돈은 한 달이 지나서 2월 말쯤에는 이자가 붙어. 그래서 A 곱하기 1.01만큼의 이자가 붙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보여요. 너무 조그맣게 쓰나? A 곱하기 1.01만큼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첫 달에 갚은 A1은 두 달째 가면 얘가 A 곱하기 1.01에 두 달치니까 2승만큼 된다. 세 달째 가면 A 곱하기 1.01에 3승만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내가 이 12개월 차 되는 때쯤에 가면 A 곱하기 몇 승이 되겠어요? 얘가 첫 달에는 이자 안 받고 두 번째 달부터 이자 받으니까 이자율은 12개월 때 1.01에 12승이 아니야. 11승이야. 1승. 그죠? 11승만큼의 어떤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한 달 넣어주면 그 돈이 계속 이자를 이렇게 계속 받아나간다는 거지. 근데 이게 내가 매달 갚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 달에도 A1을 이렇게 갚아. 그러면 두 번째 달 말에 갚으니까 얘도 두 번째 달 자체는 이자가 없고 3월 달쯤 돼서야 이자를 한 번 받아요. 그래서 A 곱하기 1.01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는 A 곱하기 1.01의 제곱 이렇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달에 받았던 돈이 받는 이자보다는 한 달 늦게 받는 거라서 제곱하는 이 1.01이 하나 적어요. 그건 이해했죠? 그래서 얘는 쭉 가서 12개월 차 되면 얼마 되겠니? A 곱하기 1.01에 10승 이렇게 된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3개월째 받는 것은 3개월 때도 A1을 넣고 그 다음에 4개월부터 이자를 한 번 받으니까 4개월 때 A 곱하기 1.01 한 번 받는다. 근데 이미 첫 달, 두 번째 달은 3번 받고 2번 받고 이런 식으로 받았던 거지. 이런 식으로 한 회가 더 줄어들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쭉 가면 A 곱하기 1.01에 9승 이렇게 나와. 또 한 번 더 해보자. 4개월 차에 넣는 돈은 A1을 넣었어. 그러면 A1을 넣었으면 다른 애들은 3번, 2번, 1번을 이자 받을 때 얘는 그냥 그날 처음 넣었으니까 이자가 없고 그 다음 달이 돼서야 A 곱하기 1.01에 1승만큼의 이자 돈이 불어난다.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1.01에 8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나가요. 계속 돈을 부어. 그러면 5월 달에도 넣고 6월 달에도 넣고 7월에도 넣고 7월에도 넣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이렇게 넣어.
그러면 12월 달에 넣은 돈은 이자를 안 받지만 11월에 넣었던 것은 이자를 한 번 받았겠지? 이런 식으로 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쭉 세보면 결국 내가 갚은 돈의 총합은 A, 뭐 많은 것부터 쓰자. A 곱하기 10에, 아니 1.01에 11승 더하기 A 곱하기 1.01에 10승 더하기 A 곱하기 1.01에 9승 A 곱하기 1.01에 8승 A 곱하기 1.01에 7승 더하기 A 곱하기 1.01에 6승 더하기 A 곱하기 1.01에 5승. 네, 선생님 한 번만 이렇게 써줄 거야. A 곱하기 1.01에 4승. 이게 왜 계속 줄었는지 알겠죠? 4승 5월 달에 넣은 거고 5승은 6월 달에 넣은 거지.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1.01에 3승 더하기 A 곱하기 1.01에 2승. 거꾸로 말했나? A 곱하기 1.01에 1승 더하기 A1. 이렇게 돈을 다 더하는 거야. 물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걸 다 쓰진 않아요. 그러나 처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많이 썼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지? 첫 항이 얘는 딱 보니까 아하, 첫 항은 A고 곱하기 공비가 1.01인 이렇게 되는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n-1이라고 쓰면 되겠죠. 몇 항까지? 12항까지. 얘가 12항인 거야. 그죠? 그래서 S12를 구해. 그러면 R-1이니까 R-1분의 A, R의 n승 -1이죠.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겠어요. 그러면 R은 1.01-1 되고요. A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야. A는 R 1.01 대 n승 마이너스 1인데 지금 n이 12죠. 12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게 얼마라고? 아까 처음에 그랬던 50만원 8,500원 50만 8,500원 이렇게 된다. 좀 길지? 원래는 길어. 하지만 꼼꼼히 풀면 안 틀리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일단 얘 계산한다. 50.85는 1.01에서 1을 뺐으니까 0.01분의 A 곱하기 아까 1.01에 12승 몇이었니? 1.13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그럼 1.13 빼기 1이니까 0.13 곱하는 이런 수값. 분모분자에 그냥 100을 곱하겠어요. 분모분자에 100을 곱하면 상관없는 거지. 그러면 얘는 1로 되고요. 얘는 13A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A는 얼마야? 13분의 50.8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야? 이게 어떻게 나눠? 나눠야겠죠. 50.85 해보자. 50.85 13은요. 4는 안되고 3, 3, 9 이렇게 하면 1185가 되는데요. 3만 얼마겠니? 한 8, 3, 24 8 아니 9, 3, 27 9도 되겠네. 9 그러면 9 3, 27 이렇게 나오니까요. 1, 5 이렇게 돼요. 3.9 그 다음에 13이면 1, 1, 3 2가 나오니까 또 1, 뭐 이 정도만 하자. 그러면 이게 만원 단위죠. 39,110원 110원 이렇게 나와요. 39,110원 39,110원 이렇게 나온다. 10의 자리에서 버리니까 39,100원 100원 이 정도로 나오겠네. 네. 한번 이걸 다 써보시고 계산을 하세요. 이게 왜 등비수열이 되는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복리 계산인데 이달 말부터 금액을 갚는다고 했으니까 첫 달의 첫 달 내는 돈은 이자가 계산되지 않는 거야.
아마 다른 문제에서는 이자가 계산되는 그런 문제도 봤을 텐데 그것은 달 초에 돈을 넣었을 때는 그달 이자를 받는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문제를 비교해가면서 풀면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발전 문제 가보자. 발전 문제. 발전 문제. 12번.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등차수열을 일 때 상수 K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써라 라고 했죠. 그러면 3차 방정식의 세실근 형태로 나오고 식이 주어졌으니까 얘는 딱 보자마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다. 근과 계수의 관계. 이자목시 나왔죠? 얘는 어떻게 되니? 만약에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식이 있을 때 세근, 얘의 이게 3차식이니까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보통 한다. 그러면 이 세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는 a분의 d인데 마이너스 a분의 d 이런 식으로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이것을 먼저 좀 정리해두고 한번 해보자. 자, 세실근이 등차수열을 이루어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등차니까 얘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세 근의 합은 뭐야? 3a 플러스 3d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서는 1분의 마이너스 9죠? 그래서 9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중간항 베타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a 플러스 d는 3이다. 얘는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베타는 3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식을 또 정리해보자. 두 근의 곱처럼 보이는 것 중에 지금 베타의 값을 알았으니까 베타의 값을 다 넣어봐. 그러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에다가 베타를 묶으면 3 알파 플러스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는 a분의 c라고 했죠. 그럼 a분의 c는 1분의 2니까 2네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아까 뭐였지? 얘는 뭐야? 1분의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니까 k다. 근데 얘는 3 알파 감마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럼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하나가 있네. 알파 플러스 감마만 남았네. 그럼 알파 플러스 감마는 뭐야? 등차중항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얘랑 얘 두 개 더한 것은 얘의 뭐다? 2배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등차중항. 알파 플러스 감마 2는 그러면 베타잖아. 그치? 등차중항이니까.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감마는 뭐야? 2베타. 그래서 6이 되겠다. 6. 그러므로 18 플러스 R 감마 알파는 2다.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다 그냥 넣으시면 되겠네요. K는 마이너스 48. 여기서 써야 될 건 뭐다? 여기서는요. 이렇게 식을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로 쓴다. 두 번째 등차 중앙. 여기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첫 항인 알파와 끝 항인 R을 다 구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관계에 따라서. 네, 요것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13번. 등비수열 AN에 대해서요. 얘일 때 A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등비수열이에요. 문제에서 처음에 등차인지 등비인지 이런 구분을 할 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3번. A 등비 AN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A1 플러스 A2는 72고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는 90이고요. A3, A4, A5는
27이야. 얘 항수를 왜 다 다르게 했니? 귀찮게. 그러나 상관이 없죠.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에서 얘를 빼. 그럼 뭐가 나오니? 여기서 얘를 뺐어. 그럼 A1, A2가 지워지죠? 그러므로 A3 플러스 A4가 남는다. 90에서 71 빼니까 18 정도가 남겠어요. 그 다음에 요항과 요항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얘에서 얘를 또 빼. 그럼 뭐가 남지? A5가 나와요. 그래서 한 개 항의 값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A5는 뭐지?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9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얘는 A1 곱하기 R의 4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해했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요. 또 하나 또 어떻게 구할까? 또 쉽게 하자. 다른 건 잘 기억 안 나니까요. 그냥 이걸로 하겠어요. 그러면 A1 플러스 A2는 72고요. 그 다음에 A1, A2, A3, 요걸 쓰면 되겠다. 요거는 18이야. A3, A4는 18이야. 근데 얘는 식은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어요. A1 더하기 A1R, AR 이렇게. 얘는 A1R의 제곱 더하기 A1R의 3승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얘는 뭘로 묶을 수 있지? 두 번째 항이 R제곱 묶을 수 있어. R제곱 A1 더하기 AR은 18이다. 그러면 얘가 72잖아요. 그래서 72R제곱은 18 이런 식으로 구하면 R제곱은 72분의 18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9, 28, 98, 72 3, 1, 4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오네. R제곱은 4분의 1이니까요.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갖는다. 그러면 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죠. 그럼 뭐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찾아야겠네. 귀찮게. R5는 R5는 아까 9였잖아요. 얘는 A1 R의 4승이니까요. 안 찾아도 되는구나. 그럼 얘는 뭐지? A1 곱하기 R의 4승, R의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얘가 16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A1은 9 곱하기 16 이렇게 하면 되겠다. R이 뭐인지 상관없네요. 그럼 얘는 9, 6에 54 이렇게 되죠. 144. 네. 여기서 좀 어려운 거는 이게 어떻게 항을 찾을까 이게 좀 고민되는데 이 세 식을 서로 이렇게 더하거나 빼서 좀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뭐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얘를 다 더하거나 빼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가 항이 2개인 것의 합이고 얘는 4개고 얘는 3개야. 그러므로 보통 우리가 항수가 똑같은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얘를 빼면 R, N승 이런 식으로 묶고 나서 빼서 뭐 이렇게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없잖아. 그래서 항수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2개짜리랑 이 2개짜리를 계산을 해서 연립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 약간 생각이